예, 카이스트 김문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소프트웨어 묶음 강좌에서 이제 테스팅에 관한 얘기들이 여러 강의가 있는데요. 그 전 강좌의 가장 앞에 왜 이런 소프트웨어 테스팅 강좌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오프라인 강좌에 대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기 자동차 안 타시는 분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차를 소유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계 장치가 아니고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 벤츠에서 부회장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차는 궁극의 웨어러블이다. 이러면서 올해 초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그 심포지엄에서 벤츠가 키노트 같이 했었죠. 예,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랍니다. 그런데 네, 자동차에 이제 뭐 테슬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자율주행, 에이다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화려한 앞면뿐 아니고 뒷면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있어 왔어요. 2016년에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로 뭐 버스하고 사고 나고 테슬라 트레일러 충돌해서 사망자하고 뭐 이렇게 가지가지 뉴스에는 조그맣게 나오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이것뿐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 그 도요타 급발진 사건 문제. 또 40여 명의 사람이 죽었죠. 예, 그리고 도요타 주가가 거의 3분의 1이 폭락을 했었죠.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러한 위험성을 늘 갖고 소프트웨어는 발전해 온 겁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면 최근의 뉴스입니다.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 즉 에이다스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엿먹이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어요. 중국에. 신시큐리티 랩이라고 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계속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씹고 예, 이런 차를 그래도 탈 거니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는 연구 그룹이 이 신시큐리티 그룹인데 얘네가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테슬라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의 허점을 발리를 통해서 보였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테슬라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의 AI로 차선 레커그나이즈하는 허점을 이제 어떻게 보였냐면은 사거리에서 점 3개를 크게 찍어 놓으면은 테슬라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그 비전 센서에서 인식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역주행을 해버립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실 좌회전하고 역주행하고를 얘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딱 점 3개 찍어서. 뭐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간략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전 레커그니션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비전 트레이닝한 데이터는 누가 봐도 스트리트 사인이에요. 표지판. 이런 거로 학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이제 실제 적용하는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노이즈를 조금 넣었어요. 하얀색으로 본 거 조금씩 보이시죠? 이렇게 넣으면은 그렇게 인식률 99.99%를 자랑하는 비전 레커그니션 알고리즘들이 얘를 버드네스트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 몇 개 찍었을 뿐인데요. 이런 걸 우리가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라고 하고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인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딥뉴럴넷이라던가 RNN, CNN 이런 쪽으로 하는 알고리즘들은 이런 어드버서리얼 알고리즘의 쥐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AI 특성상 귀납적이거든요. 데이터 드리븐이거든요. 근데 기반에서 학습한 데이터가 아닌 조금 다른 이런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얘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몇만 장의 사진으로 트레이닝을 해도 이런 경우를 트레이닝 안 했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도 복잡하고 힘든 세상인데 이제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면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과거 20년 동안의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대략 생략을 하고 뭐 원자력 방사선 치료 머신 같은 것도 컨커런시 에러 때문에 환자들이 여러 죽었어요. 그 회사 1980년대에 이 의료기 사고 회사 망했고 테락25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북동주 7개 주가 3일 동안 밤에 정전이 됐습니다. 한국의 한 4, 5배 크기가 되는 그 영역이 전체 발전소가 다 올스탑을 한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전력도 사고 파는 전력 마켓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쪽으로 전력을 팔고 싼 데에서 전력을 빌려오는 그런 네트워크 마켓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마켓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오퍼레이트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걔를 끊어버리는, 트립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트립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전력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일이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밤 동안 이 넓은 지역, 한국의 몇 배 되는 영역의 사람들은 밤에 아무런 전기가 없이 인공위성을 보는 거 떨고 사는 겁니다. 뭐 도요타 급발진 사건도 잘 아시고요. 이런 게 우리 삶을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많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 여러분 차에 이제 도입되면 여러분도 아마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그냥 졸면서 쓰실 텐데, 그 뒤에 있는 이면은 여러분이 알고 쓰셔야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하고 베리피케이션 하는 마켓 자체도 꽤 큽니다. 이제 월드 퀄리티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건 조금 옛날 거고 이 밑에 게 더 최근 데이터인데, IT 기업, 여기서 IT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T,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을 다 포함해서 레비뉴, IT에 쓰는 레비뉴의 지금 2018년 작년 기준 4분의 1을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 하는 데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뭐 기술자, 기술이사, 실무자의 영역이 아니고 회사 경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IT 기업이 쓰는 IT expense의 4분의 1이 테스팅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예, 테스팅 효율을 10%만 올려도 전체 레비뉴에서 2%, 4%가 줄여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삼성이나 그런 컨슈머 일렉트로닉 회사에서는 부품 하나 5센트짜리를 줄이려고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거 아시죠? 수백만 대, 수천만 대를 팔 때 5센트 하나면 엄청나니까. 뭐 비슷하게 이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은 그 회사 레비뉴가 줄어들고 순이익이 올라가고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게 가능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몇십 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던 겁니다. 꽤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맞는 게, 이 빌 게이츠가 2012년, 벌써 16년 전이죠. 이 웁슬라라고 하는 학회를 다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We, Microsoft has as many tests as we have developers. And developers basically are involved in the testing process about half the time.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드는 맨먼스와 테스팅하는 데 드는 맨먼스가 1대 3이란 얘기입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10,000명의 개발자가 있으면 10,000명의 테스터가 또 있어요. 10,000명의 개발자의 시간의 절반, 즉 5,000명어치의 시간은 테스팅을 한대요. 그럼 5,000명 대 15,000명, 개발 대 테스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 소위 얘기한 소프트웨어 선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뭐 게으르고 열심히 안 하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 리가 없겠죠? 예. 학부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초봉으로 가는데 7만에서 8만 불을 받고 간답니다. 예. 아직까지 뭐 6피겨가 평균은 아닌데, 예, 그 정도가 되는 똑똑한 인재들이 가는 곳에서조차 테스팅에 드는 노력이 개발에 드는 노력의 3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테스팅의 어려움에 대한 예제를 하나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시 회춘했다고 가정을 하고, 예, 1학년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이런 숙제가 나왔어요. 세 인티저 값을 줄 테니까 그 세 인티저 값이 과연 부등변 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짜라는 숙제를 교수님이 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학부 1학년 프로그래밍 수업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400명 전교생을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런 숙제가 나가면은 10이면 9명은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3개 넣습니다. 3, 4, 5 부등변 삼각형, 2, 2, 1 이등변 삼각형, 1, 1, 1 정삼각형.
그리고 저거 세 개가 제대로 결과를 예측한 대로 내주면은 그냥 숙제를 냅니다. 1학년 애니까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를 하는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야, 이 단순한 것도 생각해야 할 게 이렇게 맞나 싶습니다. 먼저 더 생각해야 할 게 세 변이 다 양수인지를 체크해야 해요. 문제에선 아무도 입력값이 음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 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왔는데 정삼각형 이렇게 얘기한 그 소프트웨어는 틀린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다른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 2, 1 넣어줬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부등변 삼각형 얘기해주면 그건 틀린 삼각형 판별 프로그램이에요. 따라서 두 변의 합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 퍼뮤테이션 A, B, C, B, A, C, C, A, B 다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벌써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이게 그렇게 5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인티저 오버플로우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인티저 오버플로우 B 더하기 C가 2, 32성 32빗 아키텍처에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왜? 검사를 안 하면 B 플러스 C 값이 인티저 표현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작은 값으로 돼서 크다 작다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지금은 32bit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6빗 인티저, 8빗 인티저, 64빗 인티저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셔야지 소프트웨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예제들은 다 개발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 체계라는 게 있어서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걸 하고 싶지 이런 기계 디펜던트, 머신 디펜던트한 소위 얘기하는 쪼잔한 작은 이슈에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어쩝니까? 소프트웨어 버거는 대부분 다 저런 데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 판별 프로그램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 정도 복잡도가 됐다고 할 때 과연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나 필요할 거냐? 퀴즈를 냅니다. 1번은 아니겠죠? 벌써 3개 갖고 부족하다고 했을까? 4번. 많으면 좋은데 테스팅은 언제나 개발 끝단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적의 ROI가 좋은 숫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아니면 50개가 답인데 제 질문을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래프 처음 시작점 ABC를 받는 점에서 아웃풋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이 아니다 부등변 삼각형까지 가는 가능한 패스의 개수가 몇 개냐는 질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소프트웨어 모듈을 테스팅한다고 할 때 내가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개를 만들 거냐는 그 모듈이 수행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엑스큐션 패스가 몇 개일 거냐를 여러분이 판별하고 그 패스마다 테스트 입력을 한 번씩 태워서 보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은 11번입니다. 근데 사람이 손으로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게다가 11개가 있는지 20개가 있는지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11개의 패스를 갈 수 있는 입력값 A, B, C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걸 손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여러분이 짜시는 건 이 정도 컴플렉스 코드거든요. 삼각형 판별 프로그램 같은 토이를 짜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스팅이라는 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보는 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선 테스트 소프트웨어란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패스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소프트웨어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뭐냐면 이 유니크한 엑스큐션 셋들 중에 내가 적은 리퀘어먼트가 바이올레이트 되는 엑스큐션이 하나라도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유니크한 엑스큐션들을 보면 돼요. 말은 쉬운데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셋이 너무 커요. 수백만 수천만 개가 돼요. 룹 때문에, 리커전 때문에, 그 서브 루틴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테스팅하는 건 한계가 분명하고 모든 가능한 패스를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10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컨컬릭 테스팅, 심볼릭 엑스큐션 그런 것들이 쓰이는데 뭐 이런 보안 분야에서도 쓰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리스크 어널리시스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x86 바이너리를 서브밋하면 B2B 서비스입니다. 그 윈도우 바이너리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크래시 오류들, 시큐리티 오류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 연구실이랑 현대모비스하고 자동차 차량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테스팅해주는 도구를 만들어서 투입 인력, 기존에 쓰던 테스팅 인력을 53%, 70% 정도 감소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활발하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자동으로 하는 건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날레이 수준도 필요하고 도구 셋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쪽에 X축입니다. 소프트웨어 릴라이빌리티, 원하는 소프트웨어 릴라이빌리티 수준이 올라갈수록 Y축 소프트웨어 테스팅 코스트가 매뉴얼 테스팅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세이프티 크리티컬해서 75% 이상의 릴라이빌리티를 추구해야 한다면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넣어도 못합니다. 아크탄젠트로 곡선이 올라가죠. 오토메이트 테스팅이 초기에는 당연히 매뉴얼 테스팅보다 코스트가 높지만 높은 수준의 릴라이빌리티를 어치브하는 데는 도리어 코스트가 훨씬 싸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토메이트 테스팅하고 트러디셔널 테스팅은 서로 굉장히 컴플리멘터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러디셔널 테스팅 외에도 이 오토메이트 테스팅을 같이 쓰는 것이 시간 절감, 효과 향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여러분이 K목 강좌 열심히 들으시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